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수석팀입니다. 자, 벌써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카톡방 열립니다. 오시면 제가 공개방송을 또 진행을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 제가 추천했던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증시가 지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테마가 붙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 흐름이 좀 꽤 강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내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금요일 시장인데 이게 보통 금요일 시장은 이게 잘 안 가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시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들 움직이거나.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거래소 시장이 수급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한 코스닥의 이제 그 종목들이 수급이 워낙 좋게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일 이제 금요일 주식시장에 매수세보다는 좀 관망세, 그리고 이제 현금화 비중을 높이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오전장 위주로 좀 단계로 좀 보시고, 반대로 지금 이제 저번 주에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인 반면 이번 주는 거래소 시장의 강세여서 과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내일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CPI 역시나 예상했던 수치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수치 부합 대비 계속 나오긴 하는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물론 수치는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어차피 근원물가 지수를 제외한 부분이라서 크게는 이제 상승 부분이 없고요. 거의 그대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나면 이제 PPI 발표를 하거든요. PPI도 그렇게 크게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CPI, PPI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이후로 나오는 어떤 이제 연준의 발언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오늘 시장 흐름도 보면 AI 반도체주 관련해서 코이브 좀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좀 올라가는 등, 지금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국장은 오늘도 보시면 이제 거래소 시장의 상승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부의 분배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 5월달, 6월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가가 투매가 맞았잖아요. 그때 증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몰빵세,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관련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2.5% 들어왔는데 SK하이닉스 ADR이 9%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삼전닉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어때요? 22평 깔고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월선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25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27만원에서 갔던 애가 25만원 떨어지면 어저께 즉 오늘 고점 대비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한 7, 8%, 10%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등락이 심한 거예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4%, 7%, 오늘 또 5% 이래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5%, 6%씩 땡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고가 대비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지수가 또 밀리겠죠. 그런 어떤 움직임 폭은 별로 좋지는 않다. 즉 변동성이 심한 대형주는 증시에 좋지가 않다. 오늘도 소위 말해서 여차하면 이제 사이드카 발동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연이틀 사이드카 발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또한 건전한 조정으로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꽤 정전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내일 같은 시장에 여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같은 증시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코스닥 시장을 밀리는 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이죠. 최근에 반도체 소액다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건전한 조정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도 보면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내일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휴 기간이라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스페이스X나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하고 통신주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통신주와 우주항공 애들이 많이 가야 정상적인데 미국의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올라갔다. 미국 반도체 좀 올라갔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외인들과 기관들 엄청난 몰빵신으로 들어왔고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MLCC 관련했던 분의 최선호주로 삼성전기를 강조를 드렸거든요. 오늘 삼성전기가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와도 한 15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150만원 넘어가서 움직였고요. 그로 인해서 MLCC 적중 세라믹 콘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변주들이 좀 여전히 움직임이 좋았다. 물론 이제 코침이나 한캠이나 이런 애들이 좀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연속성 가지고 들어온 거는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것만 들어와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이전 휴전 합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광복절 전후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 또 이런 애들 좀 원전 애들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G2파워가 오늘 상가가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G2파워는 원래 조금 원전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체 냉각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한 단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과연 얼만큼 이제 원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4일 한국을 방문해서 뭐 어쩌저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도 방문하고 이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장중에도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떤 MLU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미국에 1억 달러 태양광 공장 짓는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오늘도 이제 주가를 보시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블룸에너지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 종목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미국의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제 고체 산업 연료전지죠. 요 관련했던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저 태양광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여전히 미국에서 역시나 이제 태양광 관련했던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좀 규제한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수혜 의뢰 종목으로 국내에 뭐 OCI 홀딩스를 비롯해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SK 이터니스 뭐 이런 애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실 기업도 이런 것들 저가제 동전주는 가급적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 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언제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우량주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7대 첨단산업 국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뉴스가 좀 나와서 이 종목을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양자도 미국에서 양자 보안 애들 수급이 좀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조금 정부 정책으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애들 전혀 안 가고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만 미친 듯이 올리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0일 만에 22% 급등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22% 급등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떨어진 게 얼마입니까? 올라가서 떨어진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하락세라고 보는 거죠.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지금 SK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뭐 20몇 프로씩 30몇 프로씩 급등했거든요. 월봉은 7월 달에. 이것도 보면 고가 대비 계산하면 확 빠져버렸고 그리고 오늘 조금 뭐 들어왔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급락을 보이다가 뭐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5200까지 뺐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6000포인트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최저점으로 계산하는 건 좀 잘못된 거죠. 9300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꼴찌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면 올해 연봉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925포인트거든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지금 862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6% 떨어졌습니다. 맞지?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지금도 보면 너무 대형주 쪽에 몰려있다. 이것도 지금 여전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내일 주말에 관련했던 부분인지라 삼성기술 중심으로 조금 조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리 못해도 2800조다. 올 가을 초대형 IPO 지금 우리가 연초에 제가 잠깐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12월 달에
또 이제 연말하고 올해 이제 MT 오는 기정에도 그랬고 올해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가 스페이스X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우리가 추천을 드려서 12월 달 크게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 하반기는 오픈 AI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오픈 AI 쪽. 올해 하반기는 오픈 AI다. 오픈 AI 쪽이고 이게 지금 IPO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IPO를 진행을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제 상반기에는 이제 스페이스X고 하반기에는 이제 오픈 AI다. 근데 오픈 AI가 상장을 내년에 미루고 오히려 엔스로픽 AI가 이제 올 가을에 지금 이제 그 상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기업 가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엔스로픽 AI가 오픈 AI보다 조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된다. 소프트웨어 AI가 여전히 수급이 좀 좋게 이어지고요. 이 기업이 나오고 나서 이제 IPO를 진행을 하고 이 기업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을 비롯해서 오픈 AI나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또 뭘 하겠어요? 그렇지. 또 AI형의 반도체를 구매를 하겠죠. 왜? 이제 경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AI형 반도체 관련했던 애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어저께 추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해서 추천 종목을 드렸는데, 비초르 네스텍을 추천을 드렸었죠.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비초르 네스텍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언제 샀습니까? 비초르 네스텍 전날에 추천드렸죠. 7시 57분에 비초르 네스텍 1번 찍어보라. 1번 찍어보죠. 그죠?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 비초르 네스텍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58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라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8시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이렇게 수요일 챙겨갔으니까 참고해라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문자를 보내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보냈을 때 12,3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시 1분에 더 들어오기 전에 이제 12,300원이 있을 때 12,800원 들어오면 많이 팔아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8시 1분이죠. 9초입니다. 9초.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가 이제 찍고 빠졌는데 이게 13,000원 8시 5분인가 찍었거든요. 거래량도 한 100만 주 넘어갔어요. 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만원짜리.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수익을 드시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초르 넥스텍이 손해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좀 윗꼬다고 빠졌죠. 역시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게 돌아도 12,400원 정도 팔았어도 한 12, 3%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내일 증시 한번, 이제 추천 종목 보기 전에 시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시장입니다. 금요일 시장인데, 참고로 얘기해서, 이제 내일 시장도 금요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뉴페스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현금화를 쥐고 있는 모습인데, 뉴페스 테마가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했던 종목들의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와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는 애들이 자꾸 올라다 보니 뭔가 시장이 조금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재료 가지고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해당 솔정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외봉으로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좌측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가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주봉이.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조정받고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면 한 2주 뒤에 종합주가지수 8,000, 9,000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종목들이나 반도체 소분양 종목들이 앞전에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어쨌든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내일도 신용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정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그게 신용 잔고가 좀 늘어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전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일 시장은 조정.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오전장만 집중을 좀 하시라. 집중.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그게 거래소 시향이 좋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셔야 될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좀 쉬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대로 2차전지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주, 중국주도 오늘 화장품 실적이 좀 나와서 좀 편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로봇주가 한 번 정도 좀 쉬었기 때문에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고요. 통신 장비도 재차 한 번 더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또 하나가 뭐냐면 내일까지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돼요. 내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기업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뭐 조금 중소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관들 종목이나 우리가 좀 프리장이나 이렇게 매매가 되는 기업들 있죠. 대형주나 뭐 이제 소형주, 대형주나 이런 애들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중형주 기업을 보면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시는 걸 좀 권장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는 역시 단기 종목으로 역시 좀 뽑아 본다면은 역시나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애들이 추세를 돌리는 종목을 보십시오. 추세 전환. 오늘도 우리가 봤을 때 그 비추로 넥스텍 같은 것도 추세 전환의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MLCC도 추세 전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추세 전환의 종목들을 이왕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애들이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주도 지금 보면 삼성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로봇주 관련된 상장하는 소식 좀 들리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니트리, 그죠? 상장 소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로봇주 말고는 새로운 섹터를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차라리 오늘처럼 빌게이츠 와가지고 원전을 또 땡겨도 원전을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전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섹터들도 가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I 관련된 섹터들이 좀 들어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UPS 테마가. 그래서 이제 삼성 로봇 관련을 비롯해서 로봇주가 또 한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를 받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라서 조금 더 좋은 주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지금 뭐 우리가 봐야 되는 애들이겠죠. 로봇 아까 했네. 통신 테마. 그 다음에 보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도는 전력 설비도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꼭 이제 우량주 종목들 한 가지 정도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단타 종목으로는 역시나 내일 금요일 장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역시 신규주 또 어정쩡히 두르죠. 신규주, 그 다음에 발모제, 애국테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뭐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추세 전환의 종목들을 좀 잡아가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목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종목을 이렇게 들여도 다음날 들어가는 거는 뭐 한 두세 개, 한 개, 두 개 기존에 했던 종목을 매도하고 종목을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 뭘 드리느냐? G2파워 드리겠습니다. G2파워 드리겠습니다. G2파워. 자, G2파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G2파워는 우리가 이제 그 SMR, 그죠? 원전에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액침 냉각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죠. 이런 애들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한다? 추세를 돌리는 상한가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추세를 돌리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신용도 가능한 자리고, 그러나 또 이제 금요일 장을 감안했을 때 연속성이 좀 부족하겠죠. 그럼 이런 애들 좀 떨어지게 되면 만원대에 해서 종목을 좀 잡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호전기 뭐 이런 애들도 내일 선수들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선수들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타로 좀 해서 뭐 이번 주 돈 좀 땄는데 뭐 손절 좀 하지 괜찮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시는 게 좋고, 아 나는 손절하는 것도 지금 불안해서 못하겠다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시나 공부 삼아 뭐 자기 자산 1억이다 생각하면 돈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정도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런 애들도 오늘 3상 갔기 때문에 장 마감은 금강없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일 종목을 하나 더 드리겠다면, 이제 BH 종목을 좀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BH도, 이것도 지금, 종목들에 따른 이제 수급인데, 동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BH. 그래서 이제, BH도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추세가 좀 달고 돌았습니다. 실적 발표는 끝났는데, 예상 실적은 조금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조금, 컨센서스보다 좀 하향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았던 모습을 좀 보여줘요. 동종목도 지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보면 좀 괜찮게 좀 만들어지지 않나 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역시나 다 비싸게 생겼습니다. 다 비싸게 생긴 게 고가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고가 대비 다 빠진 거예요. 차트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대량거래 수반에서 요 물량이 들어온 자리. 역시나 이제 기준봉이 진짜 생긴 모습이고 두 번째 이 종목은 또 뭐냐면 이제 삼성,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종목도 로봇, 삼성 로봇, 로봇 부품 수혜 종목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도 보면은 그 폴더 부품 관련 종목도 되고, 휴대폰 부품 종목도 되고, 이제 어쨌든 관련 종목들이 섹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관계된 종목이 DKT라고 이 종목이 이제 DKT와 협력을 해서 삼성에 관련됐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주 부품을 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이 회사는 무선 충전 모듈 관련 종목입니다. 무선 충전 모듈 관련 종목이라서 역시 휴대폰 쪽에 좀 이제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좀 이제 워낙 조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프리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종목들 조금 저점 잡아가서 한번 한 2주 정도짜리를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기대 수익률은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진짜 보폭을 크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뭐 사가지고 뭐 300%, 400% 먹을 수 있긴 한데, 개인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당장 큰 수익보다는 뭐 그냥 소소한 수익 정도라도 꾸준히 챙겨가는 게 주식의 재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윳돈이 크고 정말 주식에 같이 투자하고 싶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지? 계좌에 돈을 넣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우리가 주식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또 소소하게 돈을 또 따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짤짤이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날 수익은 500만 원인데 수수료가 뭐 500만 원입니다.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수익이 1억 있다는데 남의 계좌 딱 쳐다보고 있으면 1억이 수익 났대. 와, 수익 많이 났다. 그런데 매수 매도가 몇십억, 몇백억입니다. 몇십억, 뭐 한 70억 매수해서 70억 매도했는데 수익이 뭐 1억입니다. 세금이 7,800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주식입니까? 앉아서 다 짤짤이 치고 투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고요. 남을 가르치고, 뭐 전문가고, 애널리스트고, 이러면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매매는 절대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항상 맞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기대 수익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4,000원도 들어오면 한 20% 정도 나오잖아요. 20%, 20몇 프로 수익 먹으면 좋잖아요. 그지? 1,000만 원 사가지고 200만 원씩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막 이걸 업으로 생각해서 계속 클릭질해서 결국에는 세금만 많이 내는 그런 매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단기 종목을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시장을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매매 이제 하시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비초는 헬스텍도 한 15% 먹고 나왔죠? 이렇게 수익 좀 드시고 나면 15%, 20%, 40%, 50% 이렇게 꾸준하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계좌가 풀어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제 돈을 좀 빼서 좀 장기 투자 견점, 앞으로 성장성, 미래 지향성 이렇게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장기 투자죠, 그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가급적이면 장중 매매는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가입 이벤트는 오늘 저녁까지 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나 카카오에 이제 클릭을 하셔서 MTMW 검색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창이 열리고요. 중간 정도 쭉 내려보시면 여기 고고스탁 민경준 어드바이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가입 누르시면 이벤트 금액 이제 61만 6천 원인데 이 금액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 그 MTN에서 지금 식구된 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년 동안 이벤트를 계속 싸게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조금씩 이제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금액 좀 오르기 전에 좀 이벤트 했을 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